한동훈 사퇴 요구 거절,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져. 주말에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야, 이게 뭔 소리야? 한동훈이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의 질문을 받으니까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약속 대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한동훈이 직접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고 이실직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당무 개입 아닙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요,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는데 공천에 개입한 당무 개입을 2년형인가 2년 이상형으로 선고를 받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당무 개입하면 큰일 나지. 근데 한동훈이 대통령실에서 나한테 사퇴를 요구했다,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약속 대련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한동훈을 띄워주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이 짜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고 윤석열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한동훈이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걸 저렇게 직접 밝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거죠. 맞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한동훈이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 사퇴 요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당 공지에 냈는데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 대통령실하고 윤석열하고 싸우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당정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한동훈이 4월 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 저는 선민우사하겠다.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 자,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윤석열과 각을 세우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선민우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을 우선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선민우사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것은 아니다.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을 한 것이다. 살짝 발을 빼고 당정 갈등 봉합을 위해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느냐? 그런 평가를 제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갑니다. 분명히 상식적이지는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윤석열이 오늘 5차 민생토론회가 있었는데 불참했어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동훈 거취, 당정 충돌 여파 해석이 나온다. 어떻게 불참을 했냐? 30분 전에 대통령 안 간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한동훈하고의 당정 충돌이 뭔가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라고 포장을 해주는데 숙취. 많은 사람들은 숙취로 이해해. 아이고, 이걸 또 안 가? 30분 전에 취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30분 전에 취소를 해?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커뮤니티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입니다. 진짜 감기 기운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감기 기운이 30분 전에 있어? 진짜 감기 기운이 있었으면 미리 공지가 됐지.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감기가 너무 심하다. 근데 감기 기운으로 불참을 해?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스타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게 약속 대련인지 진짠지 우리가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윤석열의 복심 이용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윤석열이 한동훈 지지 철회했다라는 걸 당에 공유를 합니다. 친윤계 핵심 이용 메신저 단체방에 한동훈에 대한 윤석열 지지가 철회됐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합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용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박근혜도 사과해서 탄핵당한 것, 이용 사과하면 안 된다, 이런 글을 또 올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님 사과 관련해서입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 문갑식 유튜브 내용을 요약한 글을 올립니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과 이슈에 대해 설득력 있는 사과 불가론을 제기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과해야 수도권에서 승리한다는 건 망상이다. 문재인과 이재명 모두 배우자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선거를 망치지도 않았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질 않았으니까 뭔 사과를 합니까? 헛소리인데 논리가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왜 FL에게 사과를 요구하냐? 퍼스트레이디.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으며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들처럼 물어뜯을 것. 김경률에 대해선 이론적 투사에 불과하고 그저 앉아서 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도 사과해서 범죄가 기정사실화되고 탄핵까지 당한 것이다. 사과와 관용은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건데 좌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사과하면 안 된다. 이용은 윤석열 대선 후보 수행실장을 한 사람인데 하태경이 뭐라 얘기했냐면 당의 대통령 메신저로 통하는 사람이 이용이다. 그래서 이용이 의원총회에 나오면 다들 긴장을 한다. 윤석열이 무슨 말을 했을까? 윤석열의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 이용을 통해서 전달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경률과 한동훈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투로 가니까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한동훈을 띄워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당 대통령실 총선 앞 정면 충돌 양상. 한동훈 홀로서기 신호탄. 한동훈 홀로서기 검색해 보십시오. 언론에 쫙 나옵니다. 자, 지금 조중동은요, 김건희 치우지 않으면 우리 다 작살난다, 이 스탠스를 취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부딪혀 한동훈을 띄우자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이 할 일 하겠다, 김여사 의혹 대응 놓고 이견, 공천 논란 놓고도 온도차. 결국은 김건희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준석은 약속 대련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음식점에 주방은 하나인데 전화 받는 상호와 전화기가 2개 따로 있는 모습으로 서로 다른 팀인 척해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초록은 동색입니다. 이런 것보다 개혁으로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준석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몇 가지 근거를 좀 대드릴게요. 일단 심평이 등장을 합니다. 윤 대통령 멘토 심평,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요. 애초에 나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하는 것을 보고 혀를 끌끌 찼다. 여권에 저토록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사실에 깊이 낙담했다. 왜 심평의 이야기를 봐야 되냐? 새벽에 윤석열한테 좋아요를 받았다고 자랑을 했단 말이야. 새벽에 글을 썼는데 새벽에 좋아요가 딱 찍혔다. 윤석열의 좋아요. 그러니까 심평과 윤석열은 여전히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을 법무장관으로 하겠다는 기자회견에 배석했을 때 우연히도 나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가 가진 마음의 그릇 크기를 대번 짐작할 수 있었다. 다들 그가 법무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한 것으로 말들을 하는데 나는 일관하여 그렇지 않다고 말해왔다. 그가 대야투쟁의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장관이 대야투쟁하는 자리는 아니다. 법무장관은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기본 뼈대를 짜는 자리다. 이러면서 비판을 해요. 한동훈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쭉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도돌이표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한동훈 비대위가 강성 지지층 규합으로 일관해 총선 참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모든 공을 자신이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치한 사고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다. 후드려 패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이 보내는 환호와 열성에 도취했다. 급기야는 자신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강하게 걸기 시작했고 그것이 만든 환상에 완전히 젖었다. 과학하게 들리겠지만 스스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나마 여권에 초래될 상처의 크기를 작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가 그런 희생의 자세를 보일 때 비로소 자신의 정치적 장래가 어느 정도 보장될 거다. 스스로 내려와라. 얘 지금 뽕에 취해 있다.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언급했어요. 김건희가 빡이 쳐 안 쳐. 빡이 칠 수밖에 없어. 김건희 진상 밝히고 사과해야 된다. 김경률이 선을 좀 넘어갔지. 뭐라 그랬냐. 경중을 따지면 디올백 사건이 주가 조작보다 심각하다. 둘 다 부적절한데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건 진상을 얘기하고 또 사과를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두 분 다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들의 감정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 아닌가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서 빡이 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자유평등 외적으로 표방한 것은 그것일 수 있지만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민중시위대가 건물 털 때마다 드러나니 감성이 폭발한 것이다. 이것이 감성점을 폭발시켰다고 본다. 난잡한 사생활을 김건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렸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디올백 동영상을 차마 못 봤다. 저도 기사 등으로 봤는데 적절치 않은 것이지 않냐? 어떻게 실드 칠 수 있냐? 사죄드리고 국민들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밭작업 들여서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지금 원내대표는 이거 공작이다.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TK 의원들의 정서다. 수도권 선거에 관심이 없는 TK를 연고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가 그렇다. 이거 사과 안 하면 수도권 박살난다. TK 의원들의 이 안일한 태도, 이것도 막 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말에 이 일이 터진 겁니다.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저만의 논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경률 이야기만 나와요. 공천에 대한 문제, 이게 명분인데요. 약속 대련이라고 하면 원희룡 언급되지 않습니다. 공천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이 갈등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라면 원희룡에 대한 공천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안 나오죠. 지금 원희룡이요, 선거 사무실을 차렸어요. 사무실을 냈습니다. 한동훈이 뭐라 그랬나? 김경률도 원희룡도 자기가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당에서 시스템이 결국은 공천할 거다라고 했는데 원희룡은 사무실을 차렸어. 그건 뭐야? 공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당협위원장이 빡이 쳐 안 쳐? 아니 시스템으로 한다며. 근데 한동훈이 손 들어주자마자 여기다 사무실을 내? 야, 이거 공천됐다는 뜻 아니야? 이것도 심각하단 말이에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삽질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인데, 원희룡 인천 계양 공천도 원희룡 얘기는 이 모든 이슈에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김경률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김경률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오고 난잡한 사생활을 언급하면서 사과해야 된다고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과했어요. 오늘 아침에 사과를 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약속 대련이라면요, 이쪽은 세게 계속 가고 대통령과 김건희와 선을 긋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김경률이 사과를 해? 아, 이거 약속 대련 아니구나. 이거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은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자기가 들어야 할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해 놓고 보니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박살나는데도 이기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엑스포도 이기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옆에 두니까. 자, 이런 약속 대련을 하려면 쓴소리를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약속 대련이 가능합니다. 근데 윤석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전략가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김경률의 발언, 난잡한 사생활이라든지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얘기는 김건희가 제대로 열받을 수 있는 발언이란 말이에요. 한동훈이 나한테 이렇게 해? 그리고 주말에 이 얘기가 터져나와요. 자, 그러면 한동훈이 왜 대통령실에서 나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일까? 그게 약속 대련이란 증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동훈이 지금 뽕에 제대로 취해 있다. 턱이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계속 까치발 들고 턱을 이루고 있어. 한동훈이 지금 너무 취해 있는 건 아니냐. 자, 김경률이 날아가면 약속 대련이 안 되는 거예요. 김경률의 비판, 한동훈은 윤석열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동훈을 띄우고 윤석열, 김건희를 지운다.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줘야 되는 거죠. 약속 대련이라고 한다면 6.29 선언 같은 게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뭔가 한동훈과 윤석열 차별성을 두면서 한동훈을 띄우게 하는 짜고 치는 쇼다라고 하기에는 한동훈의 지금 상황, 완전히 취해서 지 멋대로 하고 있는 이 상황과 윤석열이 이때까지 쭉 해왔던 그런 윤석열의 스타일과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봤을 때는 진짜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동훈이요, 조만간에 홍군형이 나죠. 홍군형이 납니다. 한동훈이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개길 수 있는 그런 짬이 안 돼. 그러면 짜고 치는 거면 저쪽에서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선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가 어디까지 치고 올라와라, 우리랑 갈등을 빚는 모양새를 가져보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김건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전략가냐, 윤석열이 그런 전략가냐, 둘 다 아니란 말이에요.
둘 다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 전략가 한 명이 누군가가 조율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말을 듣는 사람이 천공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천공은요, 한동훈을 예전부터 비판했어요. 천공은 한동훈을 예전부터 무시했습니다. 한동훈 대통령감 아니다.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천공 말고 윤석열과 김건희 위해서 전략을 짜고 시나리오를 짜고 그거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없다고 봐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짜고 치는 것보다는 진짜 문제가 생겼다, 이럴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김경률이 사과를 했잖아요. 김경률은 김건희에 선거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대통령실과 차별성을 두면서 나가줘야지 이게 쇼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래 사과로 퉁치자, 요렇게 끝내는 그림. 한동훈을 띄워주면서 한동훈의 요구에 김건희가 사과를 했다, 아니면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라고 띄워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이거를 정리하는 모양새가 나와주는 것, 이건 쇼다라고 이야기하는 결말이어야 되는데 김경률이 바로 사과를 해버렸어요. 김경률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겁니다. 김경률은 국회의원이 지금 되고 싶어요. 진짜 정청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약속 대련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일 거냐,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있지만 저는 그럴 능력이 윤석열과 김건희에겐 없다. 그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금 빡이 많이 쳤다. 근데 한동훈이 살짝 대들었다. 지금 뽕에 제대로 맞아가지고. 요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에요. 과연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일지 아니면 진짜 문제일지 뭐가 됐든 큰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짜고 친다고 해서 얘네들한테 엄청 유리하게 돌아갈 그림도 아니야. 한동훈을 막 띄워줬어. 그렇다고 한동훈이 갑자기 대권주자가 되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한동훈은 미천이 너무 얕아요. 그리고 한동훈 지금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한동훈을 막 띄워주는 게 윤석열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이번 총선에서 이것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가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이렇게 짜고 치고 어떤 결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한동훈을 저렇게 띄워준다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남는 게 있는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진짜 윤석열, 김건희가 열받았을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경률은 사과를 했고 나 공천 받고 싶어요 라는 걸 드러내버렸어요. 사과로 퉁친다고 한들 문제가 될 거고 저는 절대 사과 안 한다. 박근혜가 사과해서 탄핵당했다는 인식 윤석열 갖고 있습니다. 검사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이 법조 이 카르텔들, 법꾸라지들은요, 자신들의 하는 말들 하나하나 잘 들어보면 패턴이 있는데요. 평상시에도 공개석상에서 하는 말들은요, 법정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인간들입니다. 얘네들은요.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다, 안 했다라고 말 절대 안 하죠. 기억나지 않는다, 그거는 했다는 거예요. 검사들 보세요. 절대 사과 안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래버리고 끝내요. 왜냐? 사과하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동훈이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와,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내가 대통령 될 수도 있겠구나, 이 뽕에 완전히 취해버렸어.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라 라고 하니까 아니다,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비대위원장을 왜 물러나느냐,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기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총선에서 이게 얼마나 좋은 전략인지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가 됐든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많은 분들이 이거 약속 대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길래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달라서 제가 왜 이건 진짜다 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뭐가 됐든 난리가 난 건 맞아요. 오죽하면 이런 짓까지 나오겠느냐. 만약에 짜고 치는 거라고 한다면 오죽하면 이런 쇼까지 벌이려고 하는 거겠느냐. 만약에 짜고 치는 게 아니면 그냥 윤석열과 김건희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떠한 전략가의 말을 듣고 그 전략가의 시나리오대로 행동하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부실한 부분이 있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리고 그렇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나중에 이익을 위해서 참으시죠. 윤석열, 김건희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과연 윤석열의 머릿속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지. 김건희 머릿속에서도 안 나올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
한동훈 이걸 제안한다? 불가능해. 전략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가가 있느냐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가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은 천공밖에 없는데 천공은 한동훈을 싫어하니까 한동훈을 띄워주는 전략을 천공이 냈을 리도 없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진짜 박살나고 있다. 진짜 박살나고 있다. 지금 이용이라는 국회의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용이 윤석열의 신복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의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내용을 의원들 단톡방에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 어떻게 되냐? 한동훈한테 줄을 서야 돼. 한동훈을 까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은요, 지금 밑바닥에서 난리가 났어요.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게 짜고 치는 거야 뭐야? 아니 진짜야? 한동훈 날아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지? 한동훈에 줄 서야 돼, 윤석열한테 줄 서야 돼, 이거 뭐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무성의 출마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제 김무성이 슬슬 입장을 내기 시작할 거고 그게 언론을 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김무성 밑으로 해쳐 모ят!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아무튼 난리 난 건 사실이에요. 이번 총선은 민주당도 개판인데 국민의힘이 더 개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선거 전략 잘 짜는 똑똑한 나쁜 놈들이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내치고 있는 게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 전략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민주당이 잘못 싸울까봐 우리가 불안한데요. 국민의힘 꼬라지를 보니 야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는 진짜 답이 없어 답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사퇴를 얘기했다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실제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탄핵 사위에 또 들어갈 거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쇼인지 아닌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꿀잼 각이다.